자, 오늘은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헬릭 스미스. 원래 그 이름이 바이로메드였죠. 예,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헬릭 스미스 주가 전망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첫 번째 기업 분석 뭐 늘 그렇듯이 기업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을 알아야겠죠.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뭐 면역 항암제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하고요.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 궤양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상 3상에 들어왔는데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하고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 궤양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일단 무슨 병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잠시만요. 그 일단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뭐냐면 당뇨병이라고 아시잖아요. 당뇨병이 뭐예요?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그 옮겨줘야 되는데 그 인슐린 분비에 뭔가 이상이 생겨갖고 피 속, 즉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떤 부작용을 초래해요? 이게 심해지면은 혈전이라고 그래서 피딱지 같은 걸로 바뀌면서 혈관 벽에 들러붙어 갖고 혈관을 막아버린다거나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겠죠. 뭐 기타 등등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걸 줄여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러는데요. 말초신경은 뭐예요? 우리 예를 들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그래서 우리 신체상의 끝단, 맨 말단에 있는 그런 신경 조직을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부르고요. 미세혈관 같은 게 대표적이죠. 미세혈관은 물론 뭐 온몸에다 퍼져 있지만 여기에 뭔가 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말초 감각신경 합병증으로 양쪽 발 혹은 양쪽 손에 저리거나 시리고 또는 찌릿찌릿한 그런 따가운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거를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은 감각 자체가 둔해진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운동신경, 자율신경에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고요. 그럼 당뇨병성 그 족부 질환은 또 뭐냐? 다리족이래요. 다리. 그래서 신경이 서서히 파괴가 되고 혈관도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히게 돼 갖고 몸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발, 그죠? 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발, 뭐 당족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이 썩는 거야 그냥. 예?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가지고 산소나 혈액이 제대로 빨리빨리 공급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발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당뇨병성 허혈 족부 궤양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치료제, 이건 이제 유전자 치료제의 일종인데요. 이걸로 해서 이 헬릭 스미스가 여기에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려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그렇고 이 지배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는 김선영 및 특수관계인 12.14%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김선영이 이분이 아마 그 서울대 교수님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회사를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꼴랑 12.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배 구조만 놓고 보면 약간 좀 불안하다 지금. 그렇고 자산이 얼마 있냐? 3,080억이 있답니다. 반면에 부채는 얼마나? 1,700억. 그래서 아직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뭐 아직 그렇게 재무 구조상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의 큰 리스크가 나옵니다. 뭐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657억인데요. 이거 손실이 났어요. 657억이. 이거 기준이 뭐냐면 언제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법인세를 빼기 전에 법인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법인세를 빼기 전에 이익이 657억인데 이게 손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실이 되겠죠. 657억 손실이 났어요. 반면에 매출액은 32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 마이너스 417억. 그리고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이 2020년 9월 기준으로 1370억이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오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바이오 기업이 왜
이 제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물건 팔아 돈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뭔가 좀 뭐랄까 그 대박이라고 해야 될까? 대박의 어떤 그런 그 제품 약을 그 뭐야 개발하기 전까지는 계속 속된 말로 돈을 꼬라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는 거는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매출도 좀 32억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문제는 이 뒤에 나옵니다. 예, 일단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이 1370억이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첫 번째 두 개의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법인세 이 세전 손실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거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실 그게 자기 자본의 50%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50% 이상을 까먹었다는 얘기야 벌써. 그리고 올해 2020년도요 이미 상반기에만 세전 손실이 자기 자본의 33%를 넘어버렸어요 이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적자가 2020년 뭐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올해도 적자가 만약에 계속돼 갖고 누적이 돼 갖고 이게 자기 자본에 아까 얼마라고 했어? 자기 자본이 1370억이라고 그랬는데 1370억에 50%를 넘어가 버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버려요. 근데 이미 아까 여기 보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실이 657억이라고 그랬죠. 이미 이 9월 기준으로 이렇게 손실이 나버렸어. 근데 이 자기 자본이 1370억이야. 그러면 대충 계산해 봐도 50%가 조금 안 돼요, 지금. 9월달 현재. 뭐가 까먹은 게, 손실 난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면 자기 자본의 50%, 그래서 자기 자본의 50%를 넘어버리면, 즉 까먹어버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이거는 법이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숫자 노름죠, 숫자 노름. 자기 자본을 늘려버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의 그 까먹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야, 착시 현상. 그래서 유상증자를 이번에 하죠. 예, 헬릭스미스가.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만약 이번 그 유상증자 실패를 해버려 갖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이 전환사채란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전환사채. CB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전환사채. 그 전환사채가 뭐냐면 사채입니다. 사채. 어? 빚을 내는 거야. 회사채를 발행해. 근데 전환이란 말이 붙었네. 그럼 이건 말 그대로 전환을 할 수 있다. 뭘로?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헬릭스미스 입장에서는 그거 안 갚아도 돼.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전환할 때 한 주당 얼마로 전환을 할 거냐. 그래서 그걸 전환 가액이란 게 있고요. 아무 때나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보니까 유동성 전환사채로 발행한 게 640억을 발행을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돼버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뭔가 잃어버렸다. 뭐를? 기한이익을. 기한에 대한 이익.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사시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휴대폰을 보통 할부로 사잖아요. 뭐 삼성의 갤럭시 폰이다 그러면 그게 뭐 120만 원짜리인데 120만 원을 일시불로 다 내고 구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24개월, 36개월 약정을 걸어놓고 그렇게 할부로 구매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단말기 할부금을 3개월, 6개월 계속 연체를 시켜갖고 못 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일시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그 이익을 다 잃어버려 갖고 그 남은 거 120만 원짜리다 그럼 120만 원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내야 돼. 그런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 이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발행했는데 특정 기간 동안 그거 한 번에 다 안 갚아도 돼. 근데 나중에 그 특정 정해놓은 기간에 주식으로 그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채권자죠. 주식으로 내가 바꾸길래 그럼 바꿔도 되는데 이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게 아니고 일시에 다 갚아버려야 돼요. 헬릭스미스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나눠서 갚아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익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일시에 다 갚아버려야 된다. 그게 얼마냐? 640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대규모 현금 유출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거래 정지 혹은 상장 폐지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헬릭스미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총 모집액이 1061억이죠. 그리고 청약 기간이
구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고 신주 일반 공모가 2020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근데 이게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리스크가 또 하나 있네요. 뭐냐면 옵티머스 사태 아시죠? 그 시끄러웠잖아요. 저기 뭐야, 그 공공기관 뭐 이런데 그 채권에다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해놓고는 뭐 거짓말 친 거잖아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비상장사 그런 데다가 다 돈을 다 빼돌려 갖고 비상장사에다 다 투자를 하고 뭐 대부업체에다가 또 돈을 빌려주고 막 그래갖고 지금 그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헬릭스미스가 여기 옵티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사모펀드에다가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R&D 자금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를 해버려 갖고 대규모 손실이 났어요. 지금 많이 까먹었다고요. 이것도 지금 큰 리스크가 터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의 리스크는 첫 번째 이거고요. 지금 잘못하다 유상증자가 실패해버리면은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갈 확률이 높다. 이게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는 그거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에다 R&D 자금을 잘못 투자해버려 갖고 대규모로 손실이 났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희망이 없냐? 희망이 있긴 해요. 제가 보기엔 아주 미약한 희망인데 두 가지 희망이 있는데, 하나는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성공하면은 자본 잠식률이 떨어지니까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지정 뭐 이런 거 다 피해갈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은 임상 3상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서서. 그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과연 유상증자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뚜껑이야 나중에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기다가 이거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이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려고 할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임상 3상 지금 들어왔는데, 임상 3상이 지금 현재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가요, 미국에서 임상 3-2상 시험을 위한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했는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물론 성공하면 좋은데, 이건 모르는 거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평소에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바이오 기업은 리스크가 원체 큰 업종이다 보니까, 물론 터지면 대박이죠. 대박, 초대박인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이 있는데, 3상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자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헬릭스미스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물론 개인적으로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길 바라지만, 최대 악재는 뭐야? 그럼 유상증자에도 실패하고 임상 상상도 다 실패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최대 악재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 헬릭스미스를 사지 않으신 분들, 근데 내가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임상 결과라든가 유상증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달이잖아요. 유상증자 진행하는 되는 거를 좀 보고 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라. 그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글쎄 이것도 제가 이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애매한데, 뭐라고 제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도 솔직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상증자야 뭐 둘째 치고,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급한 건 유상증자인데, 임상 3상이 과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도 이게 제가 보기엔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도박이야 도박. 막말로 다 진짜 실패할지 성공할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참 애매한데, 말씀드리기가, 갖고 계신 분들은 판단을 잘 해보세요. 내가 이거 뭐 지금 여윳돈으로 난 여기 투자한 거다. 그래도 뭐 크게 뭐 막말로 다 진짜 막말로 뭐 날려 먹어도 난 크게 뭐 타격이 없다 별로, 그러시면 한번 임상 3상과 유상증자 성공에 기대를 하면서 한번 갖고 계셔 보시고요. 나는 이거 여윳돈으로 한 거 아닌데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파세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주가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7,000 최소값이 17,091원. 이게 한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건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래서 또 제가 바이오 기업을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 확실한 거 아니면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바이오 기업의 대표가 보통 다 누구냐면 연구자들 출신이야. 아니면 대학 교수님, 김선영 그 교수님처럼 학생들 가르치던 그 교수님 아니면은 뭐 연구하던 그런 연구원에서 연구하던 그 석사, 박사 그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창업을 해요. 바이오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무 관리에 좀 소홀해요. 아니, 소홀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잘 몰라. 그래서 이제 CF 최고 재무 책임자를 영입해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가 특히 바이오 기업은 아까 얘기했죠. 무슨 고정적인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갖고 연구비 받아갖고 계속 때려 박는 거야 그냥 거다 계속 적자 손실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무 관리 쪽을 잘 모르시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잘 안 하시고 개념도 없다 보니까 그게 좀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바이오 기업이 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게 10년, 2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기업이 재무 상태가 엉망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 그 발표하고 나서 좀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5일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나 했는데 여기서 또 쳐맞고 다시 지금 꺾였거든요. 물론 모르죠. 뭐 여기서 다시 또 그냥 뭐 61선 뚫고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다시 꼬꾸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알아? 신이 아닌데 반반이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확률은 50대 50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여윳돈으로 투자한 거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파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도박이야 도박.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핵심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초스피드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